세대 생략 증여. 쉽게 얘기해 주세요. 세대 생략.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과 같이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요새 핫 트렌드여가지고 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대 생략 증여. 세대 생략 증여 먼저 한번 볼게요. 제겐 50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친구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는 건 애 생일 한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랑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 제가 칼국수집을 했는데 다행히 가게가 잘 되었고 손녀딸은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기특하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에는 취업도 했어요. 잘 자라는 손녀딸 덕분에 저도 여든이 다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겐 지금도 운영하는 칼국수집이 있고 서울의 아파트, 고향에 사둔 땅이 있습니다. 전부 20억 정도 될 거예요. 이 재산을 모두 손녀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아비가 거덜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증여하고 이후에 내가 죽으면 아비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들 말고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손녀딸이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세대 생략 증여, 네. 이게 이제 바로 이건가요? 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내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한테 재산을 바로 증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를 해주면 여기서 증여세가 한번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 재산을 또 물려주면 거기서 증여세가 또 발생합니다. 그럼 증여세를 결과적으로 2번을 내야 되는데요. 세대 생략 증여는 지금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한테 바로 그 증여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2번의 증여세가 아니라 한 번만 냅니다. 네. 물론 지금 할증과세 30%가 부과되기는 하지만요. 일단 2번에 걸쳐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자녀한테 증여한 뒤에 5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상속세 절세 효과를 위해서도 세대 생략 증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하니까 지금 조금 할증해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고, 지금 우리 사연에서 할머니가 그런데 이제 상속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우리 할머님이 아무런 유언도 안 해놓고 뭐 지정도 안 해놓고 하시면 이 사건은 그냥 법정 상속이 이뤄져요. 그러면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속인만이 사연자의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근데 손자녀도 그리고 아들도 직계 비속은 맞잖아요. 근데 민법에서 이럴 경우에 대해서도 상속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정하고 있는데, 일단 동순위의 직계 비속이 있다면 그 사연자, 지금 우리 할머니하고 누가 더 가까운 근친이냐를 따져서 이제 그 상속인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들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할머니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다면 할머니가 우려하시던 것처럼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고 손자녀한테는 돌아가는 게 없는 게 됩니다. 네. 지금 남편은 좀 사망하셨고 다른 자녀가 없으니까 이 아들 하나인데 별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하고 여자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부양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더더욱이나 주기 싫으시겠죠. 근데 또 이 아들이 만약에 상속을 한다면 나중에 이 여성분하고 계속 같이 살게 되면
이게 이혼하면 또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돼버릴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님, 우리 사연자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하여간 이렇게 재산이 흘러가는 거는 좀 막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지. 일단은 증여는 한쪽 당사자가 대가 없이 다른 그 상대방에게 내 재산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사람도 오케이 라고 하면은 일단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가 손녀에게 이제 아파트랑 땅을 내가 너에게 미리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손녀가 오케이를 해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쌍방이 이제 다 서명을 했다. 그러면 일단 증여 절차는 그걸로 완료가 돼요. 네. 그리고 그 증여 계약서에 따라서 아파트와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치면 이제 완전히 손녀의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손녀가 증여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할머니가 우리 손녀는 또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내줘야지라고 네. 하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시는 경우 이게 또 다른 증여로 이제 판가름이 돼서 여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납을 해주신다는 개념에 있어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는 칼국수 집이 있고 서울의 아파트 고향에 사둔 땅이 있으세요. 지금 거의 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손녀에게 증여가 되는 경우에 현금이 전혀 없으니까 손녀 입장에서도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네. 결국에는 우리 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부할 증여세액만큼은 또다시 추가로 증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겠군요. 자, 여기에 다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해줬는데 근데 사망한 이후에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좀 걱정하시네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이 할머님이 칼국수집이랑 아파트랑 이제 땅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아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인가? 아들은 이거를 아파트랑 땅을 이제 그 자신의 자녀인 이제 손녀가 가져가더라도 칼국수집은 남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칼국수집이 운영이 잘 되고, 네. 이게 영업 가치가 굉장히 커. 그러면 네.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는 게 그러면은 아니라 이제 이걸로 충분히 네네네. 상속을 받은 걸로 볼 수 있으니 네. 유류분 침해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 자,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럼 일단 칼국수집은 빼고 생각만 하고 일단 유류분 침해가 됐다는 가정하에 어떨까요? 일단 사연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그 전에 손녀에게 아파트랑 땅을 증여해 준 것 때문에 아들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손녀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손녀는요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연자가 이제 죽기 전 1년 전에 1년 안에 이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근데 지금 1년보다 더 이전에 그 증여가 된 경우면 이거는 아예 유류분 반환의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소송을 못 하겠죠. 근데 지금 손녀가 제3자라 할지라도 1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단 민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연자랑 우리 손녀가 아파트랑 땅을 증여할 당시에 이 아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거를 다 같이 알고 악의를 가지고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년 전에 한 거라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는 아드님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증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악의가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 전체 재산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넘겼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소명이 돼야 되는데 아드님이 그 부분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 그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재산을 증여를 해야지 이런 것 부분을 피할 수 있을지 그걸 좀 법률 전문가랑 좀 미리 상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손녀딸이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에 취업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할머니의 재산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 증여 자체를 법률 전문가랑 좀 상담을 네. 통해서 결정하시라 이렇게. 근데 당시에 칼국수집이 아주 잘 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칼국수집이 훨씬 덩어리가 큰 거니까 이 정도 주는 것만으로는 유류분 침해가 있을 거라 발생을 안 했다. 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으니 우리 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굉장히 알뜰살뜰한
쏠쏠한 정보였네요. 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